네,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를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늘 제보 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정치부 정영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에 귀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8시쯤에 문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네. 방금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긴 비행 시간 때문에 좀 피곤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 앞서 보신 대로 청와대 참모진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이 서울공항에 나가서 문 대통령을 환영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초 청와대에서는 이 귀국 인사인원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예. 이 방미 성과가 좋다는 판단 아래 이 대거 서울공항에 이 초청한 것으로 그러니까 서울공항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이 청와대 참모진과 의원들을 상대로 방미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좀 이례적으로 직접 방미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국민 인사 말씀이란 형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 서울공항에서 직접 대국민 인사 말씀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방미 송합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우위와 신뢰를 든든하게 쌓았다고 이 자평을 했습니다. 예. 이번 방미가 어려운 길이었지만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공동의 목표를 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런 점을 부각을 했거든요. 예. 특히 한반도의 영구적인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거뒀던 외교적인 이 성과는 촛불혁명과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보여준 국민들의 민주 역량 그리고 도덕성 때문이었다면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건데 대통령 스스로도 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를 내렸죠. 네, 아무래도 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이 공항에서 대국민 인사말도 발표했을 텐데요. 예. 이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방미에서 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이 출국 직전에 이 동포 간담회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방미 성과가 아주 좋다. 두 정상 간의 깊은 신뢰와 우위가 쌓였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문 대통령 출국에 앞서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이 단적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 대통령과 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방미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 만찬 이후에 자신의 사적 공간인 트리티룸을 공개한 것이 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이 당시에 환영 만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문 대통령 부부가 환영 만찬을 마치고 1층으로 이제 배웅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3층이 내 사적인 공간인데 예. 한번 구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문 예. 대통령이 이 제안에 응하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3층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사적인 공간 트리티룸이 있고요. 또 이 예.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었던 링컨 침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 내외를 상대로 이 트리티룸 그리고 이 링컨 침실도 안내를 했습니다. 또 이곳은 외부인에게 잘 공개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예.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거에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 당시에 이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 링컨 침실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깜짝 제안의 형식을 띠기는 했지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둘러봤던 링컨 침실을 문 대통령에게도 직접 안내했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좀 많이 준비하지 않았느냐, 예. 예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양국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 이후에 또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죠. 네. 이 공동 언론 발표 이후에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 공동 성명은 양 정상이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두 6개의 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그리고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동맹의 미래 이렇게 6개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주목이 되는 게 이번 공동성명에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가 큰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예. 밝힌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일단 양 정상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제재와 대화 병행을 주창해온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이후에 대화보다 북한 제재 쪽에 방점을 둬왔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북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양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도 이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에 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이 북핵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좀 북한을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예. 이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우리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뉘앙스가 담긴 듯한 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 미국 조야에서는 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어떤 불신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좀 그런 부분을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미국 조야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연하거나 취소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 불신의 목소리들이 사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조야에서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문 대통령 아무래도 이런 미국 조야의 불신을 의식한 탓인지 이 첫 일정부터 안보 행보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예. 미국 도착 이후에 첫 행보를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참배하는 행보로 시작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참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흥남철수 당시에 부모님이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문 대통령 개인사와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 때문에 예. 이 문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참배한 것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이 관심을 받기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참배하면서 한 연설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당일 오전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 용사인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같이 예.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또 헌화를 하면서 한미 동맹의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에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미국 조야의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입장으로서 숙제를 좀 떠안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숙제로 이제 거론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문 대통령에게 FTA 그리고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자 이런 선에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청와대 관계자들, 이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FTA가 이 이익 균형이 잘 갖춰진 협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 TF를 한번 꾸려서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또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이 재협상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측에서는 우리 정부는 이 한미 FTA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고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미 FTA 그리고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면서 이 재협상 수순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또 향후 한미 간 해결해야 될 하나의 숙제로 떠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공동 성명 같은 경우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7시간이나 지난 후에나 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해프닝이었나요? 네. 저도 이 공동 언론 발표 이후에 이 공동 성명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통상 이 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회담 직전에 이 당국자들이 문구를 다 합의를 해서 서명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때문에 이 공동 성명은 정상회담 직전에 이 기자들에게 배포가 되거나 아니면 직후에 발표가 되는 것이 통상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번 공동 성명의 경우에는 양국 정상이 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한 이후에 7시간이 지나서야 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상당히 그 과정 속에서 뭐 이게 공동 성명 발표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이번 방미에 동행했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마치 그 7시간이 7년이 되는 것 같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7시간이나 걸렸던 것에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유가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이 공동성명 문안을 둘러싼 양국 간 신경전이 꼽히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동성명 내용 중에서 프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무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 프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단어를 뺄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백악관 측에서 우리 정부 측 관계자들과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발표가 좀 늦춰졌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 측이 이 공동 성명을 고의로 이 발표를 지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6개 국가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성명을 발표할 때는 무려 사흘 뒤에 이 공동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자, 일단 방미 일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은데 국내 현안도 좀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적인 이 방미 성과를 거두고 귀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내 현안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내각 인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적격 3종 세트라고 야권이 이름을 붙였죠.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이 3인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이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다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정 동력에 더 힘을 얻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때문에 이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이 3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 이 대통령이 또다시 이 국회가 이 3인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역시 전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 문제뿐만이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예. 정부조직법 처리도 역시 시급한 과제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3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야권의 반발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사건 얘기도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전 11시에 의혹 조작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되어갈지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 어제 이 안철수 전 대선 후보에 대한 대면 조사를 국민의당이 실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 이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 최종 책임자라고 어떻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어제 저녁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오래 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발표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에서는 이 어제 오후에 안철수 전 후보를 약 50분간 직접 대면 조사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관련자들도 모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민의당에서는 이 모든 조사 결과 이유미 씨, 그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이 결론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예. 이 안 전 후보 역시 의혹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것이 국민의당의 결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꾸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합니다. 예. 이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가 이 전당대회 결과는 전당대회장에서 이 진행이 되는데 이 결과가 합산될 때까지 이 당대표 후보들 이 남양주에서 감자 캐기 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이 지금 당대표 후보로 신상진, 홍준표, 원유철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후보들이 남양주에서 감자 캐기 봉사를 하다가 이 전당대회 결과가 합산돼서 나오면 화상으로 이 결과를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민생과 밀접한 앞으로 행보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예. 선출된 지도부는 역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재건을 해서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정영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